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장비의 열대 우림 깊숙한 곳에서의 삶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시간이 흐른 전통들이 현대 세계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섞여 있는 그곳에서 말이죠. 이 외딴 지역에서는 고립된 부족들이 예기치 않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조용한 매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성한 숲, 속삭이는 강,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길들로 둘러싸인 이 공동체들은 조상들의 지식과 자연의 무언의 규칙에 따라 꾸준한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이 손대지 않은 매혹적인 영역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중부 수마트라의 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잠비주는 신비로운 보석처럼 조용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광활한 열대 우림, 구불구불한 강, 그리고 오랜 전통들이 어우러져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영혼을 그려냅니다. 53만 435제곱킬로미터를 넘는 이 땅은 현대의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세계를 가까이에서 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피난처로 남아 있습니다. 잠비의 자연적인 고립은 문화의 심장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조용한 수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울창한 정글과 먼 마을들이 고대의 신념과 의식들을 외부 세계의 빠른 변화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피난처 안에서 지역 부족들은 조상들의 관습을 이어가며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귀한 창을 제공합니다. 장비의 역사는 동남아시아의 혈관 속에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 문헌에서 잠비는 전설적인 참파 지역의 일부분으로 자주 묘사되며 이 지역의 무역과 문화교류에서의 과거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오랜 유대는 무아로 잠비 사원, 단지와 같은 신성한 장소를 통해 이어지며 이곳의 벽돌 유적은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장비의 풍부한 불교적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장비의 중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강인 바탕아리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은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장비의 영혼으로 농작물을 기르고 무역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의 리듬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 강둑은 고대 마을들을 감싸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독특한 관습과 신념을 낳았습니다. 잠비를 탐험하는 것은 자연과 문화가 완벽하게 얽혀있는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울창한 녹색 정글부터 고대의 춤, 공예, 사랑의 방식을 지켜가는 자랑스러운 공동체까지 이 땅은 인도네시아의 조용한 힘과 깊이 뿌리내린 매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숲길을 따라가거나 신성한 사원 유적을 방문하거나 지역 노인과 함께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듣는다면 담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여정을 약속합니다. 잠비의 숲에 사는 사람들과 먼 부족들의 내면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인내와 열정,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야생의 장소와 맺고 있는 깊은 유대의 이야기를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외딴 곳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신비롭고 의미가 가득한 그런 곳 말이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은 잠비의 깊고 습한 열대, 우림에서 여성들이 부족 생활의 조용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들의 일상은 전통, 생존, 그리고 우아함이 섬세하게 얽혀져 정글의 리듬 속에 매끄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이 숲의 캐노피에 닿을 때 이 여성들은 태양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들의 아침은 야생에서 채집한 뿌리, 과일, 허브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신성한 의식을 통해 부드럽게 이끌며 할머니에서 손녀로 전해 내려온 노래와 이야기로 고대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루틴은 의미가 풍부하고 단순한 집안일 이상의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인내심,
많은 손으로 그들은 손으로 짠쳐내 세밀한 패턴을 만듭니다. 모든 실은 조상들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단어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러한 직물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니라 부족 내에서의 의복, 도구, 그리고 정체성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의 기술은 땅과의 깊은 조화를 드러내며 언제 수확해야 할지, 어떻게 염색해야 할지, 그리고 자연을 해치지 않고 어디서 자원을 얻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현대 병원이나 학교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이 여성들은 비범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혹한 날씨, 부족한 자원, 그리고 변화하는 경관에 조용한 용기로 맞습니다. 약초 지식, 팀워크, 그리고 직관을 통해 그들은 가족을 돌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서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다음 세그먼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언커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꺼두세요.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구석들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중부 수마트라에 자리 잡고 있는 잠비의 심장부에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고대의 신념과 관습이 살아있는 테피스트리가 존재합니다. 장비의 토착 공동체들 사이에서는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의 경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 나무, 돌, 그리고 산속에 강력한 영혼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신성한 의식과 흐르는 춤을 통해 그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에 경의를 표하며 주변 세계와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전통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안내자이자 이야기꾼으로서 조상들의 지혜를 전해주며 이러한 관습이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보장합니다. 마을을 걸어다니면 부드럽게 연주되는 감부스와 꾸준한 비트의 콤팡간 드럼 같은 고대 악기의 최면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멜로디는 시간 속에서 메아리치는 전통 춤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렌타쿠도라는 스피리티드한 공연으로 말처럼 발을 구르며 당열, 기쁨,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축하합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여성들은 중심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우아한 움직임과 표현력 있는 에너지는 의식의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더 가까이 모이게 합니다. 잠비는 또한 신성한 장소들을 통해 그 유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대한 종교 단지인 무어로 잠비 사원은 이 지역의 불교적 과거를 조용히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탕아리 강을 가로지르는 우아한 구조물인 겐탈라 아라시 다리도 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건축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고대 전통과 현대 생활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들은 단순한 돌과 강철이 아니라 장비의 지속적인 정체성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이런 곳의 관습과 이야기에 매료되셨나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이러한 전통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수마트라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잠비주는 야생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으로 울창한 녹색 숲, 우렁찬 폭포, 그리고 잔잔한 유리 같은 호수로 그려진 살아있는 캠퍼스입니다. 이 땅은 단순히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곳을 고향으로 삼아온 사람들의 일상적인 리듬을 형성합니다. 우뚝 솟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위의 캐노피가 햇빛을 다양한 녹색의 패치워크로 걸러냅니다. 공기는 축축한 흙, 나무십, 그리고 먼 꽃들의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폭포가 과거의 목소리처럼
우렁차게 울립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느려지고 땅과 조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세대들을 가로지르며 펼쳐집니다. 장비의 가장 인상적인 보물 중 하나는 강력한 케린치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카유 아로차 농장입니다. 이곳은 2,500헥타르에 걸쳐 있으며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높은 차 농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잎은 풍부하고 향기로운 차를 생산하며 강렬한 맛과 향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비의 토착민들에게 숲은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음식, 약, 피난처, 그리고 깊은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랑림바는 숲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을 가진 유목민 집단입니다. 그들은 사냥하고 채집하며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번영하며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파뮤 농장과 목재 작업 등 현대 산업의 확산이 그들의 조상 땅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자유, 관습,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지혜를 위협합니다. 잠비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면서 이러한 공동체가 주변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장비의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단순히 그 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것은 적응, 정체성, 그리고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지속되는 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마트라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장비는 오래된 전통과 현대 세계의 지속적인 끌림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주는 정글과 조화를 이루며 오랫동안 살아온 부족 집단인 수쿠, 아낙다람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증가하는 관광의 물결에 의해 재형성되고 있습니다. 파뮤 농장이 확장됨에 따라 광활한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급속한 산림 파괴는 단순히 땅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주율의 뿌리를 타격합니다. 숲이 없다면 음식, 치유식물, 그리고 신성한 공간에 접근할 순 없게 됩니다. 숲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의 일부입니다. 관광은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하지만 위험도 동반합니다. 여행자들은 진짜 손대지 않은 것을 찾으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종종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공동체는 그들의 방식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방문객을 위해 재형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잠비 부족의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숲 너머의 꿈, 즉 공부하고 여행하고 자유롭게 살 기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전통 부족의 젊은 여성이 된다는 것은 성별과 유산에 기반한 한계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성들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기대의 무게를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배움에서 힘을 찾고 다른 이들은 전통을 지키는 데서 힘을 찾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각 걸음은 조용한 용기의 행위입니다. 장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이 여성들이 선택하는 길, 즉 남아 있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아니면 두 세계를 혼합할 것인지가 그들의 문화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중부 수마트라의 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잠비는 잊혀진 역사와 문화의 깊이가 얽힌 주입니다. 이 땅은 한때 강력한 말레이 왕국들, 특히 7세기에서 13세기까지 번성했던 해양 세력인 스리비자야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이 시대의 조각들은 고대 말레이어와 팔라바 문자로 새겨져 있으며 잠비와 팔렘방과 같은 곳에서 발견되어 지식과 영향력이 풍부한 문명을 드러냅니다. 잠비라는 이름은
고대 중국 기록에서 자주 등장하며 장거리 무역과 외교에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에 4개의 촉이 말레이 왕국이 존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코잉, 투포, 칸톨리, 그리고 자박. 이 고대 왕국들은 단순한 무역 중심지가 아니라 먼 땅과의 접촉을 통해 잠비의 정체성을 형성한 문화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잠비의 인구는 여전히 복잡한 과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잠비 말레이족, 즉 멜라유 잠비는 이 지역의 토착민으로 주로 중부 수마트라에 거주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관습은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미낭카바오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주는 또한 오랑, 림바 또는 쿠부 사람으로도 알려진 아낙다람 부족과 같은 다른 집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마트라의 숲 깊숙이 살며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된 유목 생활 방식을 따르며 외부인이 거의 목격하지 못하는 독특한 의식과 신념, 생존 방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적 혼합은 그 어떤 곳과도 다른 문화적 모자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잠비에서는 고대 관습이 현대 세계 옆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잊혀진 이야기, 숨겨진 부족, 그리고 회복력 있는 여성들이 모여 인도네시아에 전해지지 않은 유산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초상화가 바로 이곳입니다. 케린치 세블랏 국립공원은 수마트라의 보석 같은 곳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으로 약 13,7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이 광활한 공원은 서부 수마트라, 잠비, 벵쿨루, 그리고 남부 수마트라의 4개 주에 걸쳐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마트라 열대, 우림 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공원은 놀라운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의 피난처로 자연 애호가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우뚝 솥은 케린치산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약 3,805m의 인상적인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 활동적인 성층화산은 스릴을 추구하는 모험가들을 끌어들이며 정상으로 이어지는 도전적인 하이킹 코스는 울창한 숲과 먼 수평선의 파노라마 뷰를 제공합니다. 정상으로 가는 여정은 다양한 생태계를 통과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며 각 생태계는 공원의 자연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공원 안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담수호인 구능투주 호수가 있습니다. 7개의 우뚝 솥은 산들에 둘러싸인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는 주변의 야생과 대조를 이루며 그 맑고 깨끗한 물은 이를 둘러싼 숲의 녹색을 반영하여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이 호수의 외딴 위치는 매력을 더해주며 자연 속으로 도망치고 싶은 이들에게 평화로운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케린치 세블랏은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입니다. 공원의 가장 유명한 주민들 중에는 멸종 위기종인 수마트라 호랑이와 희귀한 수마트라 콧불소가 있습니다. 이 공원의 울창한 정글은 이러한 장엄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역할을 하며 서식지, 손실과 밀렵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줍니다. 조류 관찰자들은 공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이국적인 조류종들의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깃털과 선율적인 울음소리는 공원의 매력을 더합니다. 비록 보호지역이지만 케린치 세블랏은 불법 밀렵과 자연 서식지, 침해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존단체와 지역사회는 이 자연의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니셔티브에는 밀렵 방지 순찰, 서식지 복원,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원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 종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모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케린치 세블랏 국립공원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케린치산의 우뚝 솥은 경사로를 오르거나
군웅투주 호수의 평화로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단순히 열대 우림의 경치와 소리를 감상하는 등 이 공원은 수마트라의 야생 심장부로의 특별한 여정을 약속합니다. 수마트라의 심장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라판. 열대 우림은 약 10만 헥타르에 걸쳐 잠비와 남부, 수마트라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광활한 지역은 수마트라의 남은 저지대, 열대 우림의 약 20%를 차지하며 생물 다양성을 위한 중요한 피난처입니다. 1970년대에 선택적인 벌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라판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3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며 수마트라 호랑이와 수마트라 코끼리와 같은 극도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이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 소중한 숲의 보존은 부릉 인도네시아,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그리고 조류보호 왕립협회, RSPB와 같은 NGO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95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태계를 회복하고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이드가 이끄는 생태 투어가 이곳의 멋진 경치를 탐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조류 관찰, 야생동물, 사진 촬영을 즐기고 진행 중인 보존 프로젝트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바틴, 셈비란 사람들과 같은 지역 사회와의 교류는 또 다른 깊이를 추가하며 전통적인 숲 생활과 지역 문화가 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대 우림은 상당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석탄을 운반하기 위한 51km의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계획은 숲을 단절시켜 불법 활동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묘 농장의 확장은 보존 노력을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여 더 약한 생태계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라판 열대 우림을 자연과 인간 발전 간의 섬세한 균형을 상징합니다. 그 보존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복원 노력을 통해 이 희망의 숲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마트라의 숨겨진 보물들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다음 목적지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닌시핀 호수입니다. 이 평화로운 호수와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 중요성을 탐험해보세요. 잠비시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시핀 호수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사랑스럽게 솔록시피라고 불리며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이 자연 호수는 약 80헥타르에 걸쳐 있으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호수는 다양한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지역 어부들은 떠있는 우리에서 틸라피아와 같은 담수 생선을 기르며 공동체와 자연 간의 깊은 유대를 보여줍니다. 방문객들은 보트를 대여하여 이러한 전통적인 어업 관행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보통 3명에서 4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대여 가격은 한 사람당 약 5천 루피아로 모두에게 저렴한 모험이 됩니다. 하루가 저물면서 씹힌 호수는 휴식을 취하기에 인기 있는 장소가 됩니다. 부드러운 바람과 멋진 일몰 풍경이 많은 이들을 호숫가로 이끕니다. 음식 노점들이 주변에 줄지어 서 있으며 지역 상인들이 준비한 신선한 생선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진정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이 호수가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인식한 잠비 주정부는 매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며 더 나은 조명을 도입하여 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씹힌 호수를
최고의 친환경 관광지로 변화시켜 지역 경제와 환경 모두에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핀 호수를 탐험하면서 이곳이 단순한 아름다움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잠비의 문화적 풍부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잠비주의 캐린치 레젠시에 울창한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매혹적인 텔룬 베라사 폭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이 나는 폭포라는 뜻의 이름은 폭포를 감싸고 있는 안개를 완벽하게 담아내며 거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폭포는 약 50m의 높이에서 떨어지며 군웅투주 근처에서 시작된 강이 흐르며 군웅투주 호수에서 내려옵니다. 무리 아래 바위에 부딪히며 생성되는 영구적인 안개는 지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울창하고 손대지 않은 숲으로 둘러싸인 텔룬 베라삽은 자연 애호가들에게 평화로운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폭포까지의 여정은 보상받는 경험으로 잘 정비된 길이 방문객들을 양치식물로 가득한 협곡으로 안내하며 우렁찬 폭포가 시야에 들어오는 장관을 제공합니다. 모험심이 강한 이들에게는 주변 지역이 더 많은 탐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처의 펠롬팩 마을은 이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며 북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 텔룬 베라삽은 지역 주민들과 여행자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텔룬 베라삽 앞에 서면 요란한 물소리, 그 지역을 감싸는 안개, 그리고 풍부한 녹색 숲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더 외딴 지역에 숨겨진 자연의 경이로움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다음 콘텐츠도 분명히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소개해 주길 원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